여러분,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군대입니다. 그 군대는 단순히 훈련만 하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이별과 기다림이 함께 찾아오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검은 머리도 까만 눈동자도 아닌 영국에서 온 금발의 소녀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낯선 이국 땅에서 그녀는 오직 한 사람, 한국 남자친구를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왔죠. 수많은 커플이 헤어진다는 군대, 그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맞이한 제대날. 설렘과 반가움에 뛰어나간 영국 여성. 그런데 한국 남자친구는 그녀를 보는 순간 차갑게 모른 척하며 외면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영국 출신인데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영화 같은 일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영국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한국에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한국은 그저 멀고 낯선 나라, 영어도 잘 안 통할 것 같고 음식도 특이하다는 정도. 딱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서 저를 불러 앉히시더라고요. 에밀리, 우리 회사가 한국하고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됐단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언어랑 경험이 정말 중요해. 만약 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언어도 익히면 분명 내 미래에 엄청난 자산이 될 거야. 처음엔 그냥 평소 하시던 조언인가 했죠. 근데 며칠 뒤부터 엄마도 슬쩍슬쩍 말을 보탰어요. 에밀리, 내가 영국에만 머물면 아마 내 시야가 너무 좁아질 수도 있어. 우리가 널 억지로 보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정말 새로운 곳에서 한번 살아보면 생각도 많이 달라질 거야. 그렇게 한두 번, 몇 번이나 설득을 당하다 보니 저도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엄청 반발했어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영국에서 나름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이 컸죠. 내가 가족이랑 완전히 떨어져서 아예 새로운 나라에서 산다는 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용감한 애들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쪽에서는 한 번쯤 이런 기회가 내 인생에 다시 올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집은 늘 현실적인 분위기였고 부모님 두 분 다 어릴 때부터 독립을 강조해 오셨거든요. 아버지는 실제로 몇 번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셨고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음식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외국인에게도 관대한 문화가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은 의심했고 반은 호기심이었어요. 결국 어느 날 저는 부모님께 저 진짜로 해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대했다는 듯 웃으셨고 엄마는 살짝 걱정 섞인 얼굴로 정말 괜찮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두 분이 믿어주시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아직도 겁은 나지만 가만히 영국에서만 살아도 그건 또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행이 결정된 거예요. 출국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됐어요. 비자, 입학 관련 서류, 보험, 비행기표,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혹시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봐 영국에서 먹던 차랑 과자를 바리바리 챙겨주셨고 아버지는 계속 한국 도착하면 이모부 친구분이 너를 마중 나오실 거다. 처음엔 당황해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적응해라.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 밤에는 사실 잠이 안 왔습니다.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내가 정말 이 선택을 한 게 잘한 일일까? 한국 가서 실패하면 어쩌지? 아예 적응을 못하면? 그런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미 결정은 했으니까 최소한 후회 없이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저는 괜히 센 척을 했어요. 엄마 아빠,
나 잘 지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서 귓속말로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여긴 늘 내가 쉴 수 있는 집이야.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던 거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창밖을 내려다보니 영국의 풍경이 정말 작게만 느껴졌어요. 기내식도 제대로 안 먹히고 모든 게 낯설고 두근거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으로 들어서는데 에밀리 하고 영어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팻말을 들고 서 계신 중년 부부, 그리고 또래 남자애 하나. 이분들이 앞으로 한동안 저를 책임져 주실 가족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낯설음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저씨는 능숙하게 영어로 어서 와요라고 하셨고, 아주머니는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셨어요.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영국에서 상상하던 동양의 이미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초고층 아파트, 형형색색의 간판,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행렬. 아버지가 서울은 밤에도 절대 조용하지 않다고 하셨던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당황한 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영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괜히 민망하게 서서 신발을 한참 만지작거렸죠. 방바닥이 따뜻한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영국에선 겨울마다 발이 얼얼하게 시렸는데 여긴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는 게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주어진 방은 작지만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이 보이고 낮에는 햇살이, 밤에는 네온사인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가족들이 챙겨준 차와 과자를 살짝 꺼내어 이불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날 밤 낯선 이불에 누워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내일부터 어떻게 지내지? 긴장 반, 두려움 반, 그리고 아주 약간의 기대까지. 이상하게 복잡한 마음이 뒤섞여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에서 풍기는 냄새부터가 생소했어요. 부엌에서 뭔가 끓는 소리가 들리고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 솔직히 약간 거북했죠. 식탁에 앉으니 도현 어머니가 된장국이랑 김치, 고등어구이, 반찬들을 하나씩 내오시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한 번 냄새부터 맡게 되더라고요. 영국에서 아침엔 시리얼이나 토스트만 먹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한꺼번에 나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다들 저를 지켜보는 분위기라 일단 된장국을 한 숟갈 떠봤는데 예상보다 짜지 않고 구수한 맛이 은근하게 퍼지면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김치가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빨갛고 냄새도 세서 그냥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에밀리, 이것도 한 번만 먹어봐. 매워서 못 먹겠으면 말해도 돼 하시길래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조금 집어서 입에 넣었죠. 맵고 시큼한 게 확 퍼져서 얼굴을 잠깐 찡그렸는데 이상하게도 한 번 더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현이 옆에서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이상하게 나중엔 없으면 허전해 하니까 가족들이 웃음 터뜨리고 분위기도 한층 편해졌어요. 고등어구이도 영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게 간장 양념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자꾸 미끄러졌지만 도현이 슬쩍 숟가락을 건네면서 그냥 숟가락 써도 돼. 나도 가끔 그래라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번 먹다 보니 정말로 이상하게 밥이랑 된장국, 김치를 같이 먹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첫날은 거부감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아침마다 그 조합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솔직히 영국에선 못 느끼던 중독성이랄까요? 학교 첫날에는 진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현이랑 같이 등교하는데 아파트 단지부터 교문까지 다들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영어로 이 친구가 영국에서 온 에밀리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셨고
학생들도 하나같이 저를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쉬는 시간에는 몇몇 친구들이 영어로 하이 하면서 말도 걸었고 어떤 애들은 조용히 도연한테 쟤랑 어떻게 친해졌냐고 물어보는 눈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받은 음식도 다 생소했어요. 김밥, 미역국, 불고기 같은 메뉴가 나왔는데 도현이 옆에 앉아서 이건 그냥 먹으면 되고 이건 반찬이니까 이렇게 같이 먹으면 돼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줬죠. 저는 젓가락질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 놓치고 수저 쓰는 게 더 편했어요. 그런데 다들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처음엔 다 그래 하고 웃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점심시간엔 도현이랑 친구들이 저한테 영국에서도 이런 급식 나오냐, 영국 애들도 매운 거 잘 먹냐 묻기도 하고 제가 영어로 답하면 애들이 와 발음 대박하면서 신기해하는 표정이 재밌었어요. 사실 학생들끼리 나이 확인하는 문화는 전혀 없었고 그냥 서로 이름 부르고 농담하고 게임 얘기하거나 케이팝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가끔 도현이랑 둘이서 학교 옥상 올라가서 영국 얘기하면 도현이 런던도 이렇게 복잡해? 물어보고 저는 서울은 진짜 빠르고 시끄러운데 이상하게 멋있다고 대답했죠. 수업은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셔도 듣고 이해하는 게 절반도 안 되니까 필기는 도현 걸 복사해서 공부했어요. 숙제도 거의 매일 도현이랑 같이 하면서 따라갔고 밤마다 도현 어머니가 한글 기초부터 천천히 알려주셨어요. 받침이랑 쌍자음은 도저히 구분이 안 돼서 연습장을 몇 장씩 채워도 계속 헷갈렸지만 가족들이 틀려도 괜찮아. 여기선 실수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라고 해줘서 덜 부담스러웠어요. 주말에는 가족이랑 같이 한강공원 산책을 갔는데 돗자리 깔고 치킨 먹는 모습, 강바람에 날리는 머릿결,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서 여긴 진짜 살아있는 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현이 우리나라 치킨 세계 최고야. 다음에 꼭 먹어봐 해서 진짜 시켜봤는데 처음엔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어느 순간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도현이랑 삼각김밥 사서 벤치에 앉아 먹는데 별것 아닌 그 한 끼가 진짜 한국에 스며든 느낌이었어요. 한편으론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고 영국 친구들한테 SNS로 연락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진짜 잘 지내는 걸까 걱정도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울의 거리, 사람, 음식, 밤 공기까지 하나씩 익숙해지는 게 신기했어요. 아침엔 무심코 김치를 밥에 얹어 먹고 밤엔 도현이랑 같이 한국 드라마 보면서 따라 웃고 이 가족이 점점 내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물론 아직 한국어는 정말 어렵고 친구들끼리 농담하거나 수업 따라가는데 종종 막힐 때마다 답답했죠. 그래도 도현이 에밀리, 천천히 하면 돼. 너 잘하고 있어라고 해주는 말이 힘이 됐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가끔은 외롭고 또 가끔은 나 여기서 진짜 살아간다는 뿌듯함도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가족이랑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벨이 울리던 그 순간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국 번호라서 혹시 부모님이신가 싶어 급하게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광고 전화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분이 경찰이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확인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그냥 단순한 사고나 일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에밀리, 정말 미안한데 내 부모님이 오늘 교통사고로 바로 현장에서 사망하셨어. 그 뒤는 무슨 말이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도현이랑 가족들이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저 머리를 감싸쥐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에 안 계시다는 그 현실이 너무 실감이 안 났고 오히려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가족들은 말없이 저를 끌어안아줬어요. 도현이도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고
어머니는 눈시울이 빨개지셔서 에밀리, 울고 싶으면 맘껏 울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불 속에 웅크려서 밤새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거의 못 먹었고 학교도 당연히 가지 않았어요. 그냥 영국에 두고 온 사진, 엄마가 써준 편지, 아빠가 남긴 음성 메시지 이런 것만 계속 돌려보고 울고 또 울고 그러다 잠들고 정말 세상이 멈춰버린 느낌이었어요.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매일 문 앞에 죽이나 빵, 따뜻한 차를 놓고 가주셨어요. 도현이는 학교 갔다 오면 문 앞에 짧은 쪽지랑 사탕 하나씩 두고 갔더라고요. 밥 안 먹으면 나 삐진다. 이런 유치한 농담도 있고 나중에 같이 치킨 먹으러 가자 같은 평범한 문장도 있었어요. 그게 처음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런 일상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돌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다 알아. 근데 여긴 내가 머물고 싶은 만큼 언제든 내 집이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 우린 내 편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그 말 듣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사람 품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내가 진짜 우리 딸이라 생각해도 되지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현이도 옆에 와서 진짜로 이제 내가 내 동생인 거야. 힘들면 언제든 내 방 와도 되라며 장난스럽게 팔을 툭툭 쳤고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또 났지만 이번엔 마음속에 작은 따뜻함이 남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밥 먹는 것도 어색하고 밖에 나가는 게 겁났는데 어머니가 같이 시장에 가자고 하셔서 억지로 따라 나섰고 도현이랑은 근처 공원 산책도 하게 됐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에밀리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하면서 저를 격려해줬어요. 학교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처음엔 조심스럽게 대해줬는데 도현이가 옆에서 에밀리 쿨하니까 다들 편하게 대해줘도 되라고 말해준 뒤로 분위기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글도 더 열심히 익혔어요. 어머니가 저녁마다 받아쓰기 연습을 시켜주셨고 도현이랑은 영어 단어 외우기 내기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로만 생각하고 말하던 내가 이제 한글로 일기 쓰는 연습을 하고 한국 친구들과 어색하지 않게 농담도 주고받는 나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밥 먹을 때마다 가족이랑 마주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때로는 영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도 얘기해주면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내 친부모님처럼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밝아져서 다행이네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집이 여기구나. 이 가족이 내 진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주말이면 도현이랑 같이 한강에 가서 자전거 타고 떡볶이나 군것질거리도 사 먹었어요. 한 번은 도현이 에밀리 여기서 이거 안 먹으면 한국에서 산 거 아니야 라면서 순대랑 오뎅을 사주는데 솔직히 그건 아직도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 다 됐다고 가족들이 엄청 좋아했죠. 밤에는 집에서 같이 영화 보고 도현이랑 장난치다 보면 어느새 웃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가끔 혼자 방에 누워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 슬픔이 더 이상 저를 무너지게 만들진 않았어요. 이제는 한국이 점점 내 진짜 집처럼 느껴졌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도현이랑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게 실감났어요.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해요.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영국에서만 살아야지 한국은 그냥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내 집, 내 가족, 내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도 힘든 일 많고 외국인이라는 벽을 다 넘은 건 아니지만 가족이랑 친구들 덕분에
어느새 여기서 버틸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어른들께서 제 공식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류 정리부터 영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일까지 가족이 모두 힘써주시니까 서류 절차도 막힘없이 진행됐고 그 덕분에 진짜 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서 저는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조금씩 생각하게 됐죠. 예전엔 그냥 오늘만 살아내자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일을 기대하고 싶어졌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학교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도현이랑은 이제 진짜 남매처럼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싸우고 또 화해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쌓였거든요. 한국어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도현 아버지께서 가끔 에밀리 너 이제 우리 집 토박이 다 됐다고 농담하실 때마다 뭔가 뿌듯했어요. 그때쯤 저희 둘 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한양대 국제학부에 합격했고 도현이는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붙었어요. 서로 대학에 붙었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대학 생활이 그렇게 자유로운지는 잘 몰랐어요. 캠퍼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각자 다른 친구도 사귀고 수업 끝나면 한강 가서 같이 자전거 타고 치킨 먹으면서 미래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진짜 말 못할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도현이랑 같이 있으면 괜히 더 긴장되고 도현이 다른 여자애랑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처음엔 그냥 가족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제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솔직히 그게 무섭기도 했고 혼자 괜히 설레고 속상하고 복잡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이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심각하게 나 군대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군대가 뭔지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체감 못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군대 가면 한참 못 봐 진짜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냥 잠깐 떨어져 지내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도현이 나 다음 달에 바로 입대해. 빨리 다녀오고 싶어라고 하길래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고 아버지는 도현아, 잘 결정했다. 남자라면 한 번쯤 다녀와야지라고 하셨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이 안 왔어요. 도현이 없는 집, 도현이 없는 학교, 그냥 상상도 안 됐거든요. 괜히 방에서 도현 사진 꺼내보고 예전 우리끼리 찍은 영상 돌려보다가 혼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입대 전날 도현이랑 밤늦게까지 둘이 거실에 앉아 얘기했어요. 평소처럼 장난치다가 잠깐 조용해지더니 도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에밀리, 사실 너한테 계속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 그냥 동생, 가족 이런 느낌이 아니야. 솔직히 너 보면 자꾸 설레고 나도 나 자신이 좀 혼란스러웠거든. 혹시 너는 내 마음 조금이라도 눈치챘어?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사실 저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나도 그래. 네가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괜히 질투나고 네가 없으면 하루 종일 허전하고 그냥 가족이라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야 알겠더라. 그래서 네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나 진짜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기다릴게, 도현아. 도현이 그 말 듣고 한참을 웃으면서 너도 나 좋아해줘서 다행이다. 남자답게 잘 다녀올게. 꼭 기다려줘야 돼. 라며 농담처럼 다시 웃었어요. 그 뒤로 정말 도현 없는 집은 적응이 안 됐어요. 아침에 같이 밥 먹던 자리도 밤마다 장난치던 거실도 다 허전했어요. 처음 며칠은 휴대폰만 붙들고 언제쯤 연락 오지? 이 생각밖에 없었죠. 도현이 훈련소에서 보내는 편지가 며칠 만에 도착했는데 에밀리, 여기 진짜 힘들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 한 장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여전히 도현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물론 대학에 가니 새로운 친구도 많이 생겼고 저한테 관심 보이는 남학생도 많았어요. 한 번은 같이 조별과제하던 선배가 저를 데려다 주면서 영국 얘기 좀 더 해주면 안 돼? 라고 다정하게 물어서 한동안 같이 공부도 하고 카페도 갔어요. 솔직히 도현 생각을 잊으려고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둘이 걷다가 갑자기 그 선배가 저를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만하고 밀쳤는데 그때 마침 뒤에서 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싸했어요. 돌아보니 군복을 입은 도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도현아, 너 언제 왔어? 휴가야? 이렇게 놀라서 물었는데 도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표정하게 현관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선배한테 미안해. 오늘은 들어갈게라고 얼른 말하고 집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도현 방은 굳게 닫혀 있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도현은 저한테 아예 말을 걸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피하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도현이 집에 있어도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제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라고만 하고 방에 틀어박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도 도현이 요즘 왜 저러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도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날 현관 앞에서 봤던 장면이 자꾸 떠오르나 봐요. 도현이 다시 군대로 복귀하고 나서도 계속 그 답답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카톡을 해도 답장이 짧고 전화도 거의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도현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들어온 도현이 현관에서 비틀비틀하는 걸 발견했어요. 걱정돼서 부축하고 물 한 잔 건네주니까 도현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에밀리, 나 진짜 바보 같지? 근데 있잖아, 나 진짜 너 좋아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날 내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보고 너무 속상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라고 털어놓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확 올라와서 도현아, 나도 너 좋아했어. 그날 그 선배는 그냥 학교 얘기하다가 우산 같이 쓴 것뿐이야. 난 진짜 내가 없으니까 하루도 제대로 못 살겠더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뒤로 우리 사이에 있던 오해가 한 번에 풀렸고 다시 예전처럼 서로에게 웃고 장난치는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고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도현이 제대한 뒤 우리는 각자 꿈을 향해 달리면서도 늘 서로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줬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서로를 의지하는지 다 알고 계셔서 한 번은 어머니가 에밀리, 도현이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 보인다며 웃으셨거든요. 이제 저는 진짜로 한국에서 이 가족과 함께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인생이란 게 원래 이렇게 복잡하고 한 번쯤은 길을 잃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더 단단해졌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이 가족, 그리고 도현과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도현이랑 같이 아파트 단지 산책하면서 우리 진짜 오래오래 같이 있자라는 말에 괜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이제는 어디에 있어도 누구와 있어도 저한테 진짜 집과 가족은 바로 여기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 여기서 끝이에요.